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제주 신항을 포함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국비와 민간 자본 등 2조 8천억 원을 넘게 들여 동북아 크루즈 허브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건데요. 먼저 제주 신항 세부 개발 계획을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해 방파제 신축 공사가 한창인 제주시 탑동 앞바다. 늘어나는 크루즈와 국내 여객 수요에 맞춰 이 일대가 제주 신항으로 개발됩니다. 공사는 2단계로 나눠 2023년부터 2040년까지 이루어지는데 민간 자본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마라도 면적의 4배인 128만 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해 15만 톤 이상 대형 크루즈 4척, 그리고 여객선 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건설됩니다. 매립 면적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배후 부지에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호텔과 상가, 관광 문화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신항을 연간 4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동북아 최대의 크루즈 허브로 개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해양관광 클러스터와 그리고 항만과 도시 간의 상생 전략을 통한 개발을 하려고. 제주 신항이 완공되면 기존 제주항은 재개발을 통해 해양 친수 문화지구로, 제주항 외항은 물류 복합지구로 역할을 나눠 맡게 됩니다. 제주 신항과 제주항 일대를 사실상 해양 신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신항 개발 기본 계획이 확정 고시됐지만 착공까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 설계, 피해 보상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네, 이처럼 제주 신항만이 건설되면 11조가 넘는 경제 효과와 일자리 수만 개가 생긴다는 게 제주도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마라도 면적의 4배 넘는 바다를 매립하게 돼 환경 파괴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신항만 건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객선과 화물선들이 항 밖에서 선석이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배를 댈 수 있는 선석이 부족해 다른 선박들이 출항할 때까지 대기하는 겁니다. 현재 제주항은 선석 11개가 부족한 상태. 현재 제주항에 선석이 포화되면서 여객선은 물론 화물선까지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항이 건설되면 선석 9개가 추가돼 선석 부족분이 해소되고 여객선사의 추가 취항과 크루즈항만 개발 등으로 연간 관광객 4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여객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여객선 선석이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여객 운송 사업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고급 손님들이 저희 상권에 유입이 되고 그 유입이 되면 매출에도 엄청난 증대가 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도 큽니다. 기존 탑동 매립 규모의 8배나 넓은 면적에 바다를 매립하게 돼 환경 파괴는 불가피한 상황. 어장 축소로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추가 상권 조성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공동화 현상도 우려됩니다. 제주도 내 역사상 최대 매립 규모를 지금 갖는 계획이고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나 경관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까지도 좀 일으킬 사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항만이 들어서는 그 구역은 이제 아예 조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체 어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에 대한 어떤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특히 전체 사업비의 36%가 민간 자본으로 충당해야 해 민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신항만 건설은 자칫 환경만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2의 탑동 매립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며 제주 신항 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은 탑동 매립 사례처럼 일부 거대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크루즈 항만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매립으로 용두암과 용현 일대 등으로 월파 피해가 커지고 어장 황폐화도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폭염의 열대야에 밤낮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폐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초기 가뭄 현상도 나타나면서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홀로 살고 있는 올해 74살의 양모 할머니.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생활관리사가 할머니를 찾아 건강을 살핍니다. 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틀어보지만 실내 온도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찜통이래. 비행기 소리, 막 그냥 차 소리. 아이고, 날씨 더우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손바닥 크기만큼 줄기가 자란 콩밭은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개화기를 앞둔 농가는 1년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키도 않고 겹까지 되는 게 뻗지도 않고 일단 거의 줄기가 마른다고 봐야죠. 밭을 갈아엎고 다른 대체 작목을 빨리 선택을 해야죠, 농가에서. 이곳은 한 달 전에 파종을 한 콩밭인데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될 경우 잎이 노랗게 말라버리는 병에 걸릴 수 있어 농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토양 수분이 3배가량 감소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초기 가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수분이 이제 공급이 좀 어렵다 보면은 작물 생육에는 아주 안 좋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용해 주는 것이. 가축 폐사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에서 발생하던 폐사 피해는 서부 지역으로도 확대돼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돼지 12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작물 가축 피해와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고교생 유동현 군이 실종된 지 나흘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CCTV가 있던 지점에서 900m가량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남자 시신 한 구가 떠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카약을 타던 관광객은 시신을 발견하고 바로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머리끝만 약간 보이는 정도였고 고등학생인 줄 알고 아침에 TV를 같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오토바이 탄 사람한테 했는데 처음에 믿지 않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가서 보시고는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가족을 통해 이 시신이 실종된 유동현 군임을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유군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에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다소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조류 등에 휩쓸릴 경우 옷이 벗겨질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 범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날 만에 저녁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만약에 사망하게 됐으면 지금 30일, 8월 1일이잖아요. 네네. 그동안에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하면서 이미 좀 옷이 벗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폐증을 앓고 있는 유군은 사흘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집에서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유군은 집 근처 식당에서 신발을 바꿔 신고와 다시 바꾸려고 집을 나섰는데 이후 계속 걸어가는 모습이 10km가량 떨어진 마을 CCTV에 마지막으로 찍혔습니다. 경찰은 유군이 한 길을 따라 13km를 걸어가는데 걷는 동안 따로 들른 장소나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유군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지점 이후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봄이 되면 강원도 평창으로 날아와 먹이 활동을 하는 가마우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족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해조수가 아니다 보니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원주 정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을 끼고 굽이쳐 흐르는 평창강. 검은색의 가마우지떼가 강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주변 나무에 앉아있다 수시로 물로 날아와 물고기 사냥을 합니다.
2년 전부터 조금씩 눈에 보이던 가마우지가 올 들어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토종 어종을 잡아먹는가 하면 곳곳에 쏟아낸 배설물로 나무들이 썩는 등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물고기가 거의 씨가 마를 지경에 있습니다. 그 담당 관계자분들이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이거 평창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는 직접 와서 보시면은. 몸 길이 80cm의 가마우지는 봄에 평창을 찾아 주로 가을까지 머무는데 한 마리가 많게는 하루 2kg의 먹이를 먹을 정도로 식성이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 평창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쏘가리와 미유기를 방류한 것이 헛수고가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매년 평창군에서는 그 토종 어종인 쏘가리와 메기류를 지금 취업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보면 지금 거의 보기 힘들다라는 좀 표현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평창군은 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가마우지가 불청객 신세로 전락하면서 철새와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시와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무더위와 함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26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좀처럼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날 걸로 예상되는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등 더위 대비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는 26도, 서부와 동부는 2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남부, 동부가 31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양도와 추자도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더위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모레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 예상되고요. 당분간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삼다수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 개발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 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오경수 사장은 무혐의, 사고 당시 직원 등 2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삼다수 공장 재변기 수리 작업을 하던 김모 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투자 이행 계획을 어긴 백통신원 리조트가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남원읍 위미리에 중국 자본이 투자해 개발 중인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사업자는 지난해까지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919억 원을 들여 분양형 콘도만 짓는 데 그쳤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된 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제주 지역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16곳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체 인구 66만 9천여 명 가운데 노인 인구는 9만 8천여 명으로 14%를 차지했습니다. 읍면동별 노인 인구 비율은 추자면이 33.5%로 가장 높았고 한경면 26%, 남원읍 22% 등
16개 읍면동이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22.3%였고 제주는 11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밝힌 7월 제주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55로 전달보다 0.2% 내렸습니다. 품목별로는 택시요금과 고등어, 배추, 시금치 값이 10% 이상 올랐고 전기료와 휘발유, 돼지고기 가격이 내렸습니다. 다음 달 정식 출범을 앞둔 제주 더 큰 네일센터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더 큰 네일센터는 제주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모집 설명회를 열어 청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지원 방법 등을 설명한 데 이어 오는 14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울에서 4차례 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더 큰 네일센터는 만 15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100명을 선발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